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비가 내리는 금요일 아침 김종대 교수님과 함께 현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비 내리는 아침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네. 겨울비가 참 많이 와요. 네, 많이 오네요. 네. 이게 눈이었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걸. 아마 곧 눈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날씨가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말에 춥다고 하니까요.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비 내리는 오늘 이제 방송 오시면서 또 앉으셔서 커피 한 잔, 모닝 커피 한 잔 하시고 또. 이때가 제일 행복하죠. 자, 저희 이제 방송 보시는 분도 여유를 좀 가지시고 따뜻한 차 한 잔 하시면서 김종기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서울의 봄 얘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700만을 돌파했습니다. 네. 와. 그 700만 중에 네. 700만 중에 90만 명은 제 유튜브를 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 제 유튜브가 구멍가게거든. 아,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그 오윤혜 씨하고 방송하는 게 뻥 뚫리는 TV. 많아야 5, 6만, 네. 적으면 한 2, 3만 정도 조회수가 나오는데 오. 서울에 봄 첫 회 올린 게 네. 82만. 야. 두 번째 또 올렸는데 이틀 전에. 그게 지금 12만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합치면 무난히 100만 돌파를 할 것으로. 야. 네, 그래서 그 서울에 봄 관객 1000만이 먼저냐. 김종대 뻥 뚫리는 TV에 100만이 먼저냐. 지금 이렇게 비례적으로 제가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비례적으로 재밌네요. 계산을 하는데 네. 하여간 9명 중에 1명은 영화 본 뒤에 제 유튜브를 오신 거니까. 뭐 여기 방송 나오는데 오마이의 오연호 대표가 네. 제 거 봤다고 오면은 그랬어요. 서울에 봄 얘기하라 그랬다는 건데 네. 이걸 이제 좀 종합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종합. 좋습니다. 종합판.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매료시키게 한 어떤 점이 있냐 이거예요. 어떤 점이 사람을 매료시켰냐. 그런데 정의에 대한 결핍이다. 정의에 대한 결핍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내 주변이 공정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아. 네. 누구는 아빠 찬스라고 해서 경력 관리하고 스펙 쌓고 좋은 데 가고 나는 왠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것 같고 이런 청년들 많이 있어 상실감이 있고 네. 또 나라의 정치를 보면은 뭐 검찰 특수부다 뭐다 하면서 지들끼리 끼리끼리 다 해먹고 뭐 대통령 영부인이 명품백을 받고 뭐든 누리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 보여. 그리고 뻔뻔해.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회의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훈아가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네. 테스형. 그 가사 딱 맞아요. 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런 게 이 영화에서 압축적이고 극단적으로 어떤 부정의한 세상을 보여준다고. 네. 그러면서 그 단순히 뭐 그게 뭐 개인들 간에 또는 뭐 어떤 조직 간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아예 거덜낼 정도의 네. 부정의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평소에 느끼던 그 불의에 대한 네. 일종의 어떤 그 문제 의식이 이 영화에서 압축적으로 그래서 평소에 느끼는 공허감, 네. 정의의 결핍감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해서 보여준다 이거지. 근데 그 영화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불의한 세력이 권력을 찬탈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정의가 또 승리하지 못했는데 그걸 보면서 아니 그런데 이거는 있죠. 예. 이거는 어떤 이렇게 어떤 시간대를 좁혀서 보면은 그 말씀이 맞죠. 그러나 국민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결국은 87년에 민주화를 이뤘고 네. 93년에 하나회가 척결됐고 95년에 전두환 노태우가 법정에 섰어요. 네. 이런 걸 다 보면서 김대중 그때 야당 총재는 용서한다 그랬고 본인이 사형 선고까지 당한 가장 큰 피해자인데도 네. 용서하고 화해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이름으로써 하나의 역사의 대서사 하나의 내러티브는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은 지지 않아요. 그때는 정말 불의한 세력들이 총칼을 앞세워 가지고 집 밟을 때 네. 신음하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울면서 그 시절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언젠가 세상은 제자리에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그 95년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 물론 그 이후로도 진상 규명은 다 안 됐고, 특히 광주에 대해서는 네. 여러 가지 의문이 남아 있는 상태고 뭐하지만은 국민은 지지 않아요. 그거는 항상 그 믿음마저 없어지면은 네. 우리 다 이민 가야 돼. 그 믿음과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또 지금 보면 민주주의가 좀 질식돼가는 언론의 자유가 사라져가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도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전두환 노태우 때는 이제 지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워낙 정권의 권력이 기반이 취약하니까 5공화국에는 관료들은 A급을 썼다고. 그리고 일련의 자유화 조치가 있었고 네. 위로부터의 국민의 압력에 의한 수동혁명이 있었어요. 그게 87년 민주화입니다. 네. 이렇게 역사는 진전돼가는 맛이라도 있었던데 지금은 다 무너지는데 지금은 그런데 이게 어떤 뭐냐면은 지금은 단순한 어떤 그 후퇴 시간이 아니라 파괴 시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자기 파괴적 저 상황. 사실 윤 대통령이 저 정도로 망가지는 건 윤 대통령 본인이 가해자예요. 본인들이 가해자입니다. 본인 스스로에 대한 지지율의 답보 상태는 물론이라니와 네. 윤 대통령이 뭐 하면 뭐든 안 되잖아. 강서 보궐선거에 지가 왜 범법자를 사면해가지고 하니까 대패했잖아요. 대패했죠. 잼버리 가니까 어떻게 됐어? 잼버리도 그거 갔다가 완전히 이제 잼버리 엉망진창 됐죠. 파행이 돼가지고 뭐. 그저 괜히 또 킬러 문항 해가지고 수능 건드렸다 어떻게 됐어? 이번 수능도 불수능 돼서 오히려 사교육비 늘어나고 있지. 그러니까요. 다 학원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건드리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산 엑스포까지. 네. 그러니까 이걸 마이너스 손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직장에서 보면. 예. 어떤 사람이 컴퓨터 만지면 컴퓨터 고장나고 복사기 만지면 복사기 고장나고 아우 저 사람이 뭐 다니면서 예. 폐를 끼치는데 네. 그 제발 저 사람만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내에서도 일 안 하는 게 도와주는 사람인 경우가 있어. 예. 있습니다. 일하려고 설레발 좀 치지 마. 게을러 좀. 아니 지금 1호 영업사원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던데. 근데 건드리면 다 망가지는데 극기하는 방산까지. 방산. 그럼 방산 얘기를 좀 해보면 폴란드의 정권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K방산 어떻게 되는 거냐. 왜냐하면은 뭐 보도가 있었어요. 외신 보도에 보면은 지금 뭐 정권을 잡는 쪽에서 아니 뭐 전 정부 했던 거 검토 뭐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그랬는데 어제 또 나온 뉴스는 보니까 뭐 전 정부 했던 일을 다 뭐 내팽개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수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예. 그거는 깨져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내막을 잘 몰라 그러는데 네네. 우리가 지금 1차로 폴란드에 무기 수출하고 2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된 건 2차 계약이거든요. 2차 계약이요? 근데 폴란드가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50억 달러를 우리가 공여를 해주었어. 우리가요? 수출입은행하고 예금보험공사가 해가지고 그런데 더 해주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더 해주려고 그러는데 법이 그 특정 한 대출자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의 40% 이상을 대출 못 해주게 돼 있어요. 수출입은행이. 근데 그걸 초과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 지금 계류되고 있는 법이 네. 대출 한도를 늘려주자 이거야. 이거 팔려고. 그러면 수출입은행이 거의 가진 돈을 전부 네. 폴란드에 주는 거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6조 원 가량이 나갔고 거기에다가 폴란드가 그래도 돈이 없거든. 그러면 외국에 가서 이렇게 신용장개사라고 대출도 받고 해야 되거든. 네. 그 보증도 우리가 서주는. 그러니까 제3국에 가서 예. 돈 빌리는 거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 그렇죠. 폴란드가 다른 나라가 돈 빌리는데 해야죠. 보증을 우리 정부가 써. 그래요?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고 예. 세 번째가 있는데 네. 그래도 모자라. 그래야 2차 계약을 이제 100억 달러 정도 땡겨야 되는데 네. 국내 시중은행 6개 팔을 비틀어 가지고 농협, 신한, 우리은행 등이 폴란드에 50억 달러 정도 대출을 해주기로 했어요.
아니 우리가 무기를 파는데 방산인데 왜 우리가 대출해?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시중은행까지 팔 비튼 거야. 그게 왜 여태까지 저기 시중은행 두들겨 팬 이면에는 이자 장사하고 뭐 니들 예. 그런 건 원래 이자 장사해가지고 저 은행이 돈 많이 벌면 횡재세를 제정해서 이렇게 그걸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이런 건 고려해볼 만한데 저기 그런 건 안 하고 저 폴란드에 대신 돈 빌려줘요. 그러면 시중은행이 네. 아니 돈 없는 나라에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 거를 그것도 15년 거치 저리로. 야, 네, 특혜네요. 그걸 폴란드에 빌려주라는 건데 지금 저기 금융감독위원장이 검찰 특수부 출신 아니야. 네. 검찰 라인이 금융을 또 다 잡고 있잖아. 그냥 팔비트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해주는데 왜 안 사? 무기를 왜 안 사? 15년 뒤에 천천히 저리로 갚으면 되는 걸. 야.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갖다 바쳐서 무기를 파는 건데. 아, 그걸 이제 성과라고 이제 내놓고 있다는 거죠. 그걸 성과라고 내놓는 건데. 네. 이거는 빨리 깨지는 게 국가를 위해 좋아. 오히려. 그러니까 나 폴란드의 새로운 정권이 차라리 그 전임 이제 법과 정의당이 체결한 한국의 무기 수입을 재검토하고 백지화하겠다 그럴 때 잘된 일이라 그랬던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잘된 일이다. 잘된 일이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새로운 정권도 생각해 보니까 이거 우리가 남는 장사는 조건이 너무 좋은 거야. 해야겠네. 이렇게. 근데 보세요. 예. 이게 이제 주요 수출 품목이 K9 자주포. 아, 그렇죠. 그다음에 저 K2 흑표 전차. 네. 그다음에 천모 다연장 로켓. 이런 게 있고 FA-50 경공격기. 네. 그러니까 한국군의 주력 K방산 핵심 무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폴란드에 이제 거의 1차로 한 50억 달러, 2차로 100억 달러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가는 거 3차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잭팟이 터졌다 최대 그거다 그러는데 이걸 계약했던 그 법과정의당이 네. 첫째로 완전히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그래서 그 러시아하고 네트워크가 의심되는 전직 야당 총리를 비롯해서 네. 야당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 국가검열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별도의 사법 절차 없이 소환할 수 있게 네. 완전히 완전히 민주주의 후퇴죠. 이런 절차를 마련했고 또 난민에 대해 반대했고 뭐 이래가지고 거의 골로 가던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정정이 불안했어. 그렇군요. 거기다가 돈이 없어. 네. 그런데 이런 나라에 막 100억 달러, 뭐 50억 달러 돈을 바꿔주는 게 맞아?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해외 대출 보증까지 서줘. 이렇게 해서라도 무기를 팔겠다. 근데 이 배후에는 네. 이게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저기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라는데 그게 지금 국회 계류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그 그룹이 네. 방산의 거대한 큰 손이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국회에 어마어마한 로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 쪽에서 수출입은행이 이 법 개정에 대해 가지고. 네. 이게 풀려야 그래야 지들 팔수 무기 있으니까. 파니까. 보증은 정부가 해야 주로. 그리고 대통령이 그동안 방산 수출에 노래를 불렀어. 그렇죠. 뭐 방산 수출지는 간담회를 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하고 LIG 넥스원을 방문하고 네. 또 창원에 가서 현대 로템을 방문하고 뭐 엄청나게 방산업체 이게 영업사원 1호 전략이 이제 방산이거든요. 그렇죠. 방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작년에 대통령실에서 영업사원 1호 그거 처음 말하고 할 때 브리핑에 뭐라 그랬냐면은 세 가지라 그랬어요. 원전, 방산, 네. 인프라. 요 세 개가 정부 대통령 영업사원의 품목이다. 네. 그래서 수치까지 얘기해서 500억 달러 벌어오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 폴란드 이런데 막 100억 달러 수출하고 뭐 해가지고 숫자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성과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마치 내가 유튜브 조회수 목매듯이 그렇게 채워 나가는 거. 채워나가. 예. 이 500억 달러 인기 중에 내가 500억 벌어서 국내에 쐈다.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안 되거든. 우선 원전은
4월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가지고 미국하고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도 체결하고 한미 네.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거기서 원전에 대해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합의해버렸거든. 들어갔죠. 그 길로 지금 이게 원전 수출이 안 되는 이유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고 그 원전 회사의 원천 기술을 우리가 썼네 안 썼네 이 분쟁이 걸려서 해외 수출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직 소송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 그러면서부터 웨스팅하우스는 자기네가 이긴 걸로 본 거야. 한국이 이런 거 굴복했다 이거지. 네. 그 뒤로 원전 수출 얘기가 쑥 들어갔어. 그러게요. 최근에 원전 지난 얘기는 6개월간 나온 적이 예. 없어. 이제 영업사원의 맨 앞에 있던 원전이 이게 재미가 없어. 두 번째 남은 게 방산이. 방산. 이번에 이거라도 얘기했고. 해야 돼. 이건 어떻게든 살려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봐야 됩니다. 이제 방산이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되고.